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히 MC로서 자리 잡은 우리 찬원 씨의 MC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프로는 뭐였을까요? 저는 화요청백전이라고 봅니다. 화요청백전은 TV조선에서 아내의 맛 후속으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출발 드림팀과 유사한 형태의 체육 버라이티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작진은 예능광과 더불어 평소 스포츠 중계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던 찬원 씨가 화요청백전 MC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MC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27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처음에는 8회로 편성이 되었다가 1회를 추가 편성해서 9회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 프로가 찬원 씨 예능 MC 첫 작품이었습니다. 찬원 씨는 처음 MC에 도전하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MC를 맡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다면서 오랜 꿈이었던 만큼 나만의 매력으로 새로운 MC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었죠. 이재 씨와 MC 호흡을 맞추었고 박명수 씨와 홍현희 씨가 보조 MC를 했던 이런 프로였었는데요. 노련하고 깊은 내공의 이휘재 씨, 센스 넘치는 입담의 박명수 씨와 공동 진행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찬원 씨는 첫 녹화를 마친 후에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펼쳐지는 게임, 운동 대결인 만큼 그 흐름을 짚으면서 출연자들의 캐릭터까지 포착해야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무척 재밌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요청백전에서 첫 MC 신고식을 치른 찬원 씨는 안정적인 진행 실력으로 호평을 받았지. 또한 첫 프로였음에도 또 다른 진행자인 이휘재 씨와 무난한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노련하게 잘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미스터 트롯의 영탁 씨, 정동원 군, 장민호 씨가 찬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출연한 적도 있었죠. 특히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맏형인 장민호 씨는 식빵 먹기부터 나중엔 물바가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온몸을 불사르는, 그러면서 오늘 얼굴 포기한다, 오늘 방송 캡처 금지 라고 외치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미스트롯2의 탑7을 주축으로 미스트롯2의 멤버들과 게스트들을 섭외하여 다양한 모습을 추구했었는데요. 게스트로 나온 남성들이 대부분 스포츠 계열 스타들이 좀 많았고요. 미스트롯2 출신들이 응원가를 부르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억지 러브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화요청백전에서 찬원 씨가 김요한 씨를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령 스테이크 먹어라 라는 게임에서 청팀은 김요한 씨와 황우림 씨가, 백팀에선 이대영 씨와 홍지훈 씨가 호흡을 맞췄는데요. 찬원 씨가 김요한 씨에게 11살 차이 극복 가능해요? 라고 기습 질문을 던지죠. 김요한 씨가 11살 차이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꿈이었어요 라고 답을 했고, 우리 찬원 씨가 도둑놈이었구나 꿈이 라고 아주 재치 있는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안정된 진행력과 입담 센스로 MC 합격점을 받으며 매끄러운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유쾌하게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의 룰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가 하면 다양한 리액션으로 MC로서의 몫을 아주 톡톡히 해냈었지요. 처음이라고 믿기지 않는 안정적인 진행력. 찬원 씨는 이걸 계기로 다양한 프로에 나아가게 됩니다. 찬원 씨는 화요청백전 제1회 대본과 큐카드를 집에 전시해놨다고 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첫이라는 것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한 김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건 플레이리스토인데요. 2020년 12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으로 시작했던 웹 예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2월이었었죠. TV조선 정규 방송으로 편성이 되어 뽕숭아학당이 끝나는 시간이 한 12시쯤 시작하는 방송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와 김희재 씨가 진행했던 프로였는데요. 두 분의 애칭은 또디와 히디였고요. 구독자 애칭은 풀링이었습니다. 총 24회를 진행하고 대략 6개월간 진행하다 종료되었는데요. 찬원 씨는 플레이스토어에 출연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플레이스토어를 종영하면서 7월 9일 온라인 캠핑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화요청백전과 플레이스토어는 비슷한 시기에 종영을 했는데요. 제작진 측은 미스터트롯 탑6 전국 투어 콘서트 재개에 따라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잠시 쉬어가게 되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찬원 씨는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게 가끔씩 심리적으로 동시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플레이리스트, 화요청백전 4개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찬원 씨는 어릴 적 스타킹 출연 이후에 MC를 꿈꾸기도 했었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혼자 질문과 답을 해가면서 진행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창시절에 MC 경험도 많다고 하지요. 어릴 적부터 MC의 꿈을 키워왔다고 밝힌 찬원 씨는 그래서인지 MC에 관한 관심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인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국에서는 송혜님과 같이 MC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 적도 있고요. 미스터 트롯 최종 결과 발표 당시에도 MC 김성주 씨가 찬원 씨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찬원 씨는 개인적인 소감 대신에 며칠 전 생방송 때 김성주 MC를 왜 명 MC라고 다들 말씀하시는지 새삼 느꼈다면서 김성주 선배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 라고 김성주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경연 중에 MC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성주 씨와는 사실은 각별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첫 MC를 맡았던 화요청백전, 찬원 씨는 롤 모델로 김성주 씨를 꼽았었지. MC를 맡고 보니 사랑의 콜센터에서 김성주 씨를 볼 때마다 새삼 새로워 보였고 김성주 씨의 진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롤 모델인 김성주 씨의 진행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도 했었지요. 지금은 확정이 안 돼서 사실은 제가 찍고 있는 순간에 확정이 안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스터 트롯 2 지금 김성주 씨는 MC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계기로 이찬원 씨와 공동 MC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두 분이 공동 MC를 하는 장면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원 씨는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청취자의 고막을 녹이는 라디오 DJ로 어울리는 꿀보이스 스타는 이라는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MC,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신동엽 씨 이런 분들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이젠 다 50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차세대 MC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올해 6월에 있었던 드림 콘서트 트롯에서 도경환 씨와 함께 MC를 보았었죠. 이젠 찬원 씨는 대형 행사까지도 사회를 보는 전문 MC 겸 가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MC를 보고 있지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도 톡파원 이수호씨, 불후의 명곡 또는 편스토랑 최근에는 십자회당까지 이미 진행 능력을 입증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램마다 다른 성격의 출연진들 사이에서 잘 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젠 찬원 씨가 차세대 국민 MC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찬원 씨가 MC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비결에는 해박한 지식, 착한 인성,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힘있는 발성과 정확한 발음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찬원 씨의 다양한 MC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와 관련된 재밌었던 일화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었으니까 좀 꽤 됐죠. 미스터 트롯 끝나고 그 안무를 맡았던 안무팀 모스터 하모니인데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롯맨 중 몸치를 꼽는다면? 라고 했을 때 김호중 씨와 이찬원 씨를 꼽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스터 트롯의 맛에서 몸치 댄스 대결을 펼칠 정도로 박빙의 댄스 실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찬원 씨 이제 댄스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박선주 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미스트롯2에서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오디션 참가자들을 긴장시켰던 호랑이 심사위원으로 평가받는 분 박선주 씨인데요.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셔서 찬원 씨를 폭풍 칭찬하셨습니다. 박선주 씨는 전문가인 나와 찬원 씨가 참가자를 평가하는 게 거의 비슷했다라면서 대성할 것 같다라고 애정을 표현했었습니다. 찬원 씨가 음악적인 것, 상업적인 것,
음악에 대한 히스토리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트로트 분야에서 대성할 가수로 찬원 씨를 꼽았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안목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이었죠. 엠넷에서 TMI 뉴스쇼가 있었는데요. 인생 역전 알바생에서 사장급이 된 스타 랭킹을 소개된 적이 있었죠. 이때 찬원 씨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갔었는데요. 20대 초반부터 자립을 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았던 열혈 청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공장만도 섬유공장, 방직공장, 벽돌공장, 어묵공장까지 무려 4곳이나 되었다고 하고요. 공장 외에도 순두부찌개집, 생선 백반집, 막창집, 찜닭집 등 음식점뿐만 아니라 대형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우리 찬원 씨. 찬원 씨는 그렇게 번 돈 600만 원을 가지고 오디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진또배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지금의 찬원 씨가 한 주면 전국을 누빌 정도로 각종 행사와 공연에서 인정받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TMI 뉴스쇼에서 찬원 씨의 수익 변화를 추정했었는데요. 아르바이트생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적어도 최소 64배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2020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뽕숭아학당의 관상가 박성준 씨가 나온 적이 있었죠. 박성준 씨는 스타 관상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전공이 좀 특이하죠. 홍익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박성준 씨가 관상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무한도전의 관상 특집에 출연하면서부터였는데요. 런닝맨, 마이 리틀 텔레비전, 미운 우리 새끼, 힐링 캠프 등의 관상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방송에서 배우 윤상현 씨나 가수 김건모 씨의 결혼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이날 방송에서 박성준 씨는 이찬원 씨의 관상에 대해서 명예욕이 있고 남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돈도 돈이지만 명예, 권위, 평판, 위상,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분석을 하셨고요. 함께 있던 트롯맨들은 공감을 했었죠. 이제 이찬원 씨와 좀 닮은 사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2020년 라디오스타에서 허경환 씨는 찬원 씨와 많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무쌍의 처진 눈매 그리고 강아지상인 공통점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원 씨는 또 오히려 여러 방송에서 허경환 씨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죠. 2020년 바플레스 유 2에 나와서는 허경환 씨의 유행어도 막 따라해주죠. 궁금해요? 막 이런 재치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올해 8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8월에도 톡파운 25시에서 찬원 씨는 김숙 씨가 묻지요. 닮은 꼴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양세찬 씨가 찬원 씨는 일단 허경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찬원 씨도 허경환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한 분을 거론했습니다. 그분이 유상무 씨입니다. 미스트롯2에 여자 이찬원 씨가 나온 적이 있었지요. 그분은 대학부였던 방수정 씨였는데요. 예선에서는 남인수 선생님의 무너진 사랑탑을 불렀죠. 그리고 12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이때 찬원 씨는 첫 소절부터 깜짝 놀랐다면서 정통 트로트를 조금만 더 공부한다면 이쪽에서 최강자가 될 것 같다라고 평을 하기도 하셨고요.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방수정 양은 리틀 이미자라고 불리는 유원정 씨와 붙었었는데요. 방수정 양은 대구에 유명한 가수가 3사람 있다면서 한 분이 김광석 씨, 그리고 우리 이찬원 씨, 또 한 명이 바로 저 방수정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김지혜 씨의 미스터 유를 불렀습니다. 찬원 씨는 따로 트로트를 배운 적이 있냐라고 물었고 방수정 양은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혼자 체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찬원 씨는 작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아쉬웠던 건 음정이 조금 낮았다면서 음을 조금 높였다면 저음이 명확하게 전달됐을 것 같다라고 평하기도 하셨지요. 이 방수정 양은 헬로 트로트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찬원 씨의 일화라고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양준혁 씨죠. 찬원 씨 첫 단독 공연에 양준혁 씨가 아내와 함께 응원, 인증샷을 남기기로 했었는데요. 양준혁 씨 부부는 그대가 어떤 길을 가든 찬스가 꼭 마중 나갈게 라고 쓴 응원 문구를 들고 객석에 앉아 이찬원 씨의 첫 공연을 함께 하셨고요.
양준혁 씨 아내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찬원 씨의 콘서트, 찬원 씨가 어떤 길을 가든 양또 부부가 꼭 마중 나갈게요, 덕분에 참 좋은 날이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부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사실은 좀 특별하죠. 양준혁 씨는 찬원 씨의 대학 선배입니다. 그리고 과 선배이기도 하죠. 영남대 경제학과 출신인데요. 찬원 씨는 양준혁 씨가 주최한 자선야구 대회에서 봉사활동도 했었고요. 양준혁 씨의 결혼식에서 축가도 불렀었습니다. 물론 이 결혼식 사회자는 김성주 아나운서였었죠. 그리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SK 와이번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때 함께 해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 이야기할 때 사실 절친인 황윤성 씨를 빼놓을 수 없지요. 이 정 많은 우리 찬원 씨, 편스토랑을 통해 반찬 채워주는 우렁찬토라는 이름으로 한번 나왔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입대를 앞두고 있는 황윤성 씨를 위한 깜짝 파티로 또 한 번의 찐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황윤성 씨에 대해 동갑내기이고 지방에서 상경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데다가 가정 환경과 성격까지 비슷해 절친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황윤성 씨도 사실은 한 인터뷰에서 절친임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이었는데요. 불의 명곡에서 명품 배우 특집에 출연했던 김영옥님은 스페셜 MC로 나온 찬원 씨에게 애정을 표현하셨는데요. 찬원 씨가 다른 재주가 너무 많고 노래도 뛰어나지만 너무 똑똑하다라고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찬원 씨에겐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분 또 한 분 계시겠죠. 꼭 어떻게 놓고 보면 찬원 씨에게 오랜 기억에 남는 분. 고인이 되신 송혜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4번을 출연했으니 학창시절을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자랐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KBS에서 송혜샘을 위한 트로트 뮤지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란 프로에서는 찬원 씨는 송혜샘의 20대를 연기했지요. 불의 명곡에서 송혜 특집편을 했을 때에도 출연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림 콘서트 트롯 올해 있었죠. 7월에 그 무대에서는 송혜샘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추모사 말미에는 송혜샘을 우리들의 영원한 딴따라로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하면서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추모사 전문을 보여드리며 인성 좋고 밝은 찬원 씨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찬원 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건에서 찬원 씨가 응원 단장으로 변신해 늘어가는 춤솜씨를 뽐낸 적이 있었습니다. 서강대 응원단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대에게 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그리고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며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서강대 응원단은 트라이파시이고요. 이 곡 그대에게란 노래는 서강대 대표 응원곡 중에 사실 한 곡입니다. 이 노래를 했던 신해철 씨가 사실은 서강대 출신이기도 하지요. 2021년이었죠. 자, 뽕숭아학당에서 트럼펫 F5, 그러니까 이찬원 씨와 영웅 씨, 영탁 씨, 민호 씨, 희재 씨, 이 5분의 지능 검사, 그러니까 IQ 검사를 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129로 트롯맨 중 1위를 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는 찬원 씨에 대해 언어, 시공간 능력 등을 골고루 우수하게 갖추고 있어서 균형이 좋다라고 했고요. 균형이 좋을 때 시너지가 더 난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원 씨의 어린 시절을 알 수는 없지만 영재성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쉽게 일이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쉽게 배우고 흥미가 많은 사람이 영재라면서 그런 능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5분 중에 가장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설명하셨지요. 찬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찬원 랜덤 문답을 해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팬들의 질문을 직접 답하는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란 질문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꼽았는데요. 98세 할아버님과 89세 할머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었지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요.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영화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2014년 개봉한 진모영 감독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고조선시대의 시가인 공무도화가의 첫 절에서 따온 거라고 하고요. 우리가 들었던 노래도 하나 있죠. 혼수상태가 작곡하고 양재인 씨가 불렀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이 영화에서 영감,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었다고 하지요. 커뮤니티에 보면 이찬원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찬원 씨의 훈훈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그 글 작성물을 저는 지금부터 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자분에 따르면 2021년 10월 29일 이 갑씨 부부는 30개월 된 아이와 강원도 양양에 가던 중이었고요.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꺼져 위험한 구간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씨는 사고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지만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차들 때문에 삼각대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아이와 함께여서 너무 무섭게 느껴진 어떤 공포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씨 부부의 차 뒤로 세 대의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지만 좀 다행스럽게 오르막길이라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갑씨 남편분이 바로 뒷차량으로 뛰어가서 아이와 아내 갑씨를 1km 앞 횡성 휴게소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차량님이 4명이 타고 있었음에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분이 차 뒤쪽에 절대로 가지 마라, 조심하시라며 갑씨 남편을 걱정을 해주었고 휴게소 도착 이후에도 노란 아이가 울자 해당 그 남성분께서 아이와 갑씨에게 안부를 먼저 물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살해를 하려는 갑씨를 말리면서 갑씨에게 많이 놀랐을 텐데 마음 좀 진정하시라며 음료까지 건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갑씨는 그제서 해당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알고 보니 갑씨를 사려있게 도와준 바로 그분은 찬원 씨였다고 합니다. 갑씨는 연예인들은 다 방송과 실제 생활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찬원 씨 덕분에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덕분에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아 무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나 역시 베풀며 살겠다라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였죠. 2022년 5월에 사장기는 당나귀에 찬원 씨가 출연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대선배 장윤정 씨 덕에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이 뛰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 흔히 말하는 몸값인데요. 그걸 상승시켜준 분이 장 회장님이라면서 찬원 씨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몸값이 125배나 올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장 회장님 덕이라며 장윤정 선배님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전하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는 동료들과 모인 사석에서도 장윤정 선배를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조건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행사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사실은 않지요. 그리고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도 조금씩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윤정 씨는 전성기 시절 장윤정 씨가 직접 행사 한 건당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한 행사에는 보통 3곡을 기준으로 부르게 돼 있지요. 그때 받는 금액이 장윤정 씨가 3천에서 5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올해네요. 7월엔 찬원 씨가 선미의 쇼터브에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식자회담 세트장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식자회담을 같이 하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 우리가 아는 SK 회장님이세요. 파리크라상의 이명욱 대표님, 그리고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님, CJ 비비고의 김숙진 브랜드 그룹장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찬원 씨는 집에 삼양에서 보내준 라면이 5년치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 비비고 만두가 엄청 만두 가셨는데요. 이쁘니까 보내준 거지 그냥 주진 않아요. 전현무 씨와 최태원 회장 중 누구랑 더 친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네파 탐지기를 차고 했는데요. 정말 근데 귀엽긴 하더라고요. 찬미 씨가 잘 작동하는지 보겠다며 너 지금 설레지?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참 재밌게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찬원 씨는 선미 씨 팬이었다고 하지요. 원더걸스 중에서 선예 씨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면서 집에서 술 먹을 때 이때도 가시나를 보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찬원 씨는 봉숭아학당에서 선미 씨가 파트너로 영탁 씨를 선택했을 때 삐졌다고 장난을 시작합니다. 근데 선미 씨도 센스는 참 있으세요. 미스터트롯 원픽은 찬원 씨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순박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슬프면서 감성이 좋았다고 평하였는데요. 선미 씨가 묻죠. 자기래서 요리해 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찬원 씨가 20첩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요리를 잘하니 가능한 거지요. 부럽습니다. 찬스 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1152개나 올라왔다고 하면서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몇 개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귀여웠나? 찬원 씨 대답, 태어날 때부터. 센스쟁입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그랬더니 레인보우 샤베트, 그리고 신상 꼬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못 먹어봐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나무래방, 베란다 쪽을 얘기하는 거지. 우린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말리고 있는 나무는 그랬더니 시래기, 우거지, 고사리, 무청. 그러면서 그날 추천한 게 하나 있어요. 세발나무를 추천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나무라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씨는 공연 중 무반주로 노래하는데 13곡까지 해봤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즉석에서 선마을 선생님을 아주 구수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즘 골프 배우는 중이라고 찬원 씨가 하셨는데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찬원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건 제 목소리로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성장인 이찬원 씨와 관련된 일화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사실은 많은 내용을 이미 다뤘는데요. 그래도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중 작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오늘은 즉 못 전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텐 인터뷰에서 미스트롯에 나왔던 마리아 양은 결혼의 국적은 상관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한국 남자든 미국 남자든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마리아 양은 딱히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하면서도 미스터 트롯 출연자 중 찬원 씨와 황윤석 씨의 팬이라고 하며 수줍어하기도 했었습니다. 마리아 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사콜에 벤양이 나왔던 기억도 나는데요. 대결을 앞두고 서로 한마디씩 주고 받았습니다. 찬원 씨는 벤양에게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님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지만 그 감정 여기선 없다 라고 냉정하게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배냥은 찬원 씨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MC가 배냥에게 평소 이찬원 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었지요. 배냥은 되게 잘생기셨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면서 찬원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냥은 진짜 계속 눈이 간다라고 말해서 주위에서 환원성을 받기도 했지요. MC 붐씨가 미팅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상황을 수습했던 재미있었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젠 점점 만인의 연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이젠 아이돌들과도 친분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요. 찬원 씨는 W와 인터뷰에서 친한 동갑내기 친구 상현이 리더로 있는 더 보이즈나 온앤오프 등의 그룹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는데요. 상현 씨도 찬원 씨와 친구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스터트롯2의 업텐션의 멤버 선율 씨가 이찬원 씨의 강력 추천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밝히는 티저 동영상도 있지요. 선율 씨는 보이스트롯에서 홍진영 씨의 산다는 것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우리 찬원 씨도 이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전참시에서 찬원 씨가 나왔을 때입니다. 강다니엘 씨가 함께 나왔었는데요. 강다니엘 씨는 영향력 있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2017년 엠넷의 프로듀스 101으로 데뷔를 했고 춤 실력도 뛰어나고 MC와 연기까지도 다 하는 아이돌인데요.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30세 미만 30인에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눈웃음이 매력적인 것은 우리 찬원 씨와 거의 닮은 꼴이긴 하죠. 그리고 두 분은 같은 잡지의 표지 모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다니엘 씨는 찬원 씨의 첫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선해 보인다며 방송보다 실물이 더 멋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강다니엘 씨 어머니가 우리 찬원 씨를 정말 좋아하신다며 녹화 이후에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다니엘 씨는 덕분에 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했고요. 두 분은 96년생 동갑이십니다. 그러니 쥐띠인 거죠.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져 가길 기원합니다. 현스토랑에서는 업텐션의 이진혁 씨, K타이거즈의 변영민 씨를 초대해서 제대로 한 상 차려 먹였던 적이 있었죠. 이날은 찬원 씨의 미담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변영민 씨는 찬원이 형이 내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줬다 라고 하면서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찬원이 형 집에서 신세를 졌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치아가 안 좋아 찬원 씨가 아는 치과를 추천해 주었고 형이 추천해 줬으니 싸겠구나 라고 하고 갔는데 찬원 씨가 치료비를 이미 다 결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젠 아이돌들에게도 좋은 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미스터트롯2의 마스터로 활동하셨던 이용기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찬원 씨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휴가를 나와서 본가에 갔는데 찬원 씨 굿즈가 저희 집에 가득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연예인에 관심이 없던 분이었는데 이찬원 씨도 아니고 애정실어 찬원이 라고 부르며 찬원이랑 노래 하나만 해봐 노래 너무 잘한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용기 씨 어머니가 찬원 씨의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라고도 하셨고 사인을 받고 싶어 하던 그런 와중에 10월 한글날 연휴에 방송됐던 MBC 가나다 가치에서 찬원 씨를 만나게 되어 찬원 씨의 정성스러운 사인을 받아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용기 씨는 아역 배우로 시작을 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FT 아일랜드의 리더싱어이기도 하고요. 노래 잘하는 가수로 평가를 받으며 뮤지컬 등에도 출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보다 반한 노래 잘하는 가수. 그게 우리 찬원 씨인 거지. 언젠가는 이용기 씨의 어머님 바람대로 멋진 듀엣곡을 들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지금 주로 솔로로 활동하지만 동방신기의 메인 보컬이었던 김재중 씨. 사콘에 나오셔서 찬원 씨에게 사인을 부탁하는데요. 반년이 넘도록 못 받아서 받으러 나왔다고 했죠. 재중 씨 어머니도 찬원 씨 찐팬인 걸 보면 안목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원 씨 계속 못 만나서 차에 가지고 다녔다며 바로 가져다 줍니다. 참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지요. 그래서인지 이 두 분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우리 찬원 씨 공연을 취소하고 추모와 애도의 뜻을 전한 것은 유명한 일화인데요. 김재중 씨도 일본 공연 중 추모가 우선이라며 공연 2시간 전에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을 찾아 직접 무대에 올라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국내 공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공연 준비 과정에 들였던 시간과 공을 그대로 날리는 것은 물론 금전적 피해도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역시 월드스타다운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지금은 불타는 트롯맨을 만드셨던 서혜진 국장은 미스터트롯 이후에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출연자로 찬원 씨를 꼽았었는데요. 서혜진 씨는 찬원 씨가 첫 인터뷰 당시 예심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면서 신동부 출연자들이 실력이 뛰어나 찬원 씨가 그 안에서 유달리 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원하게 잘한다 정도였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이후에 팬덤이 어마어마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가장 드라마틱했다 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안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성 씨처럼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톡파원 25시에서 타일러 씨는 톡파원 25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출연자 1위가 누구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저는 이찬원이라고 했는데요. 퇴근할 때마다 팬들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지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찬스분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찬원 씨를 기대해봅니다.